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Before discussing today's meeting, let me 오늘 briefly 회의에 address 대해서 recent developments in the 설명드리기 banking sector. 전에요. 최근 들어서 금융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년에 소규모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은행 문제는 만약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건전한 은행 체계에 대한 신뢰를 붕괴하고 전체적으로 가계와 또 기업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크레디트가 필요한 많은 가게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는 그리고 또 재무부와 그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손을 잡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의 신뢰를 금융 시스템에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행동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 또 안전하다라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펀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은행들이 안전하게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만약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할인 윈도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현재 펀딩 니즈를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분명히 충분한 유동성을 저희 연준이가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실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시스템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도구를 다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에피소드로 교훈을 배워서 혹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또 경제는 여전히 좀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저희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2%대로 낮추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물가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미국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약 가격 안정성,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경제 상황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미국 경제는 현재 추세 이하로 0.9% 미만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지출 증가가 약간 둔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 분야의 활동을 보면 취약합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높은 모기지 비율 때문입니다. 고금리 그리고 또 생산성 저하 계속해서 기업들의 고정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준이는 계속해서 둔화된 성장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기껏해야 0.4%를 하회할 것이고 내년에는 1.2%를 기록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장기적인 정상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합니다. 또 여전히 저희는 GDP 성장이 계속해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너무나도 타이트합니다. 일자리 증가가 최근 들어서 회복되어서 그리고 실업률은 현재 일자리가 35만 1천 개 지난달 늘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실업률은 여전히 3.6%로 낮은 수치입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임금 인상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빈자리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FOMC 참여자들은 수급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방 압력이 임금과 가격에서 좀 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실업률은 현재 4.5% 올 연말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말에 4.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총 1월 달에 나온 걸 보면은 PCE 가격은 5.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입니다. 또 근원 PCE 같은 경우는요 4.7%입니다. 12개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CPI를 봤었을 때 6%입니다. 근원 CPI는 5.5%입니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이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중반 피크 때에 비교해봐서 둔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인플레 압력은 높습니다. 평균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PCE 인플레 3.3% 올해 그리고 내년에 2.5%, 2025년에 2.1%입니다.
인플레를 다시 2% 목표치로 낮추는 과정 갈 길이 멉니다.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은 고인플레에 대해서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저희 금융정책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FOMC 모두 위원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악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주택 가격 그리고 교통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두 가지 사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 회의에서 저희는 목표 금리를 0.25 bp 올려서 4.75에서 5% 범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채권 규모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FOMC 회의에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저희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가속도가 나타나고 있고 경제 활동이 호조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금융 시스템의 동향을 보면 훨씬 더 크레딧 상황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융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상승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인 정책적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그리고 이러한 금융 상황의 상태를 계속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도 그러한 평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제 전망 요약을 보시면은 각각의 위원이 현재 전망치를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점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간다면은 중앙값을 봤을 때 적정한 정책 금리는 5.1%를 연말까지 올리는 게 적정하도록 보고 있고 2024년까지 4.4% 그리고 2025년 말까지 3.1%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12월 예측치보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경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책 금리를 그에 맞게 변경하면서 최대 고용을 그리고 물가 안정을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총체적으로 본 다음에 경제 활동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추세 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노동시장 환경도 다소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입니다. 얼마큼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최근 금융기관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 규모 정도의 렌더들 특히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도 건전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본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취했고 재무부 그리고 연금 예방 공사와 함께 저희가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그리고 또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예금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네, 하나 폴로업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도 있고 불확실성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명서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좀 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생각은 없나요? 네, 고려는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가 있는 동안에 회의 있기 전까지도 계속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하게 저희 연준위 내에서는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기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인플레에 대해서 봤고요. 노동시장이 아직도 스트롱합니다. 견실합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월 때 회의 때보다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SEP를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대중이 분명히 인플레를 2%대로 낮춰야지만 신뢰를 회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신뢰감을 저희는 절대로 실추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의 사건들이 좀 더 크레딧 상황을 타이트닝함으로써 각 가게 그리고 또 기업들 위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인플레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타이트닝을 할 겁니다. 파이낸셜 상태를 좀 더 타이트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그 이상의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평가를 오늘 지금 당장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5bp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이던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향방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지 그 필요성을 평가를 할 건데요. 그거는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종류의 크레딧 타이팅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의장님, 혹시 현재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반영한 건가요? 네, 정책을 반영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월이라던가 제가 계속해서 5월 이후로 쭉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무엇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지난 몇 주간의 그런 은행의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게 앞으로도 나아간다면은 앞으로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지금 신용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긴축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융 정책도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사태 때문에 지금 은행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저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거시 경제 동향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용 긴축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용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저희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신을 잘 인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윈도우를 잘 운용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조금 2주 전에 말씀을 하실 때요. 최종 금리는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융기관의 스트레스가 있기 전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준이 내에서 동료들과 어떤 전망을 하셨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크레딧 가용성 또 좀 더 통화 정책을 타이트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사건들을 다 통합해서 같이 상의를 하셨나요? 네, 지금 FOMC가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측한 것은요. 어느 정도 신용 상태가 타이트닝 할 것이다. 이고요. 동일한 영향이 우리 정책에도 끼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 즉 신용 상태의 타이트닝 그리고 또 정책에 주는 영향 이 모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평가를 할 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금리 인상을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SEP 전망에도 나와 있지만 12일 전에 역시도 나와 있고요. 저희는 너무나 최근 있었던 일을 평가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죠.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 당시에는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데이터, 첫 5주 동안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중기 보고를 보면은요, 아주 강력한 인플레 그리고 또 견실한 노동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크레딧 상황이 좀 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펄럽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펀드 레이트가 충분히 현재의 금융 상태를 통제할 만큼 바람직한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너무 많은 데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또 금융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혹시 결국은요, 소비자들이 예금이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저희는 다양한 도구가 있고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잘 버티고 있고 잘 핸들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빅토리아입니다. Hi, Victoria Guida with Politico. 폴리티코의 빅토리아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예금보험공사와 그리고 재무부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행을 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이게 신뢰도의 문제였나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연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사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은행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맞다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부의장께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으며 지금 부의장님이 그런 총체적인 감독을 맡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일주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 서로 앉아서 마주 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눴었는데요. 제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일 뿐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워드 스테이너이고요. 로이터 기자입니다. 다시 2월달 기자회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당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 증가 둔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9번, 10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이 너무나 고마운데 아직도 미국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나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글쎄요. 이건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스토리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인플레가 서서히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택 분야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새로 서명되고 있는 계약되고 있는 신규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원 PCE 지표를 보면 44% 정도가 되고 있는데 2월 달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뭐냐? 비주택 분야에서 분명히 서비스 분야에서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수요를 약간 소프트닝, 둔화시키고 노동시장 상황도 조금 더 소프트닝, 둔화시키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전체 지표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인플레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로업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레딧 크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용 긴축이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환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혹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좋은 희망을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네,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긴축,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한 크레딧 상황, 경제 활동, 인플레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문헌과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질문은 과연 이 크레딧 타이트닝이 얼마큼 큰 영향을 주는가 또 얼마큼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영향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추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추정, 추측, 게스하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이게 정말 진짜로 이뤄질 건지 이거는 주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상된 영향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총력을 기울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진아입니다. Hi, Chair Powell. Gina 안녕하십니까, Snow with the New 위원님. York Times. Thank you for taking our 뉴욕타임즈의 questions. 진아라고 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I wonder if you could 감사합니다. talk a little bit. I 혹시 know that you've 잠시 got 말씀해 your 주실 수 internal 있는지 review coming, but 모르겠는데 I wonder if you 내부적으로 could talk a 검토를 little 곧 bit 하실 거라고 about 말씀하셨는데 what you think happened with 혹시 oversight at Silicon 의장님 Valley 보시기에 Bank 실리콘밸리 and 뱅크 whether this 사태가 suggests 어떻게 that 벌어질 something about 것으로 보고 regulation and 있고 supervision 규제나 needs to 아니면 actually 관리 change 감독이 going forward. 나중에 And 어떻게 I wonder, 바뀔 것이라고 how can the 생각하시나요? American people 그리고 have 미국 confidence that 사람들이 there aren't 이제 other weaknesses out 어떻게 there 다른 in the 취약점이 banking 없을 system, given that 것이다라는 this 것을 one 믿을 수 company 있을까요? doesn't know? 왜냐하면 지금 최근 사태를 통해서 신뢰가 좀 떨어졌을 텐데요. 제가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유동성 리스크에 빠져서 금리 문제에 대한 해체를 하지 않았는데요.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리스크를 먼저 파악을 해서 기획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도 다 그 사태를 지켜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사태가 진전이 돼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이용자들이 역사적인 속도, 전례가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빠른 뱅크런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책무를 생각해 봤을 때 검토를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 했는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유일한 관심사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 답을 일단 찾는 다음에 그러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가는 것을 찾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 일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성명서를 발표하실 예정인데 그건 부의장님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투명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다시피 여러 공고안이 보고서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집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도가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 시스템이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아웃라이어처럼 딱 이 은행만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이 되지 않는 그런 저축액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듀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관리 감독이 원래 있어야 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 역시도 그런 관리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기 블룸버그 라디오 TV 기자입니다.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잠깐 홀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결정을 내리셨네요. 시장에 보면은 5월 달에 또다시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컷 할인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틀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의장님의 생각이 달라졌나요? 그래서 혹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지금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희가 SEP를 오늘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모두 다 저성장, 즉 슬로우 그로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플레도 어느 정도 좀 더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올해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 저희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경제가 나아갈 길이 너무 불확실하고 정책은 계속 현재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팔로우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연말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시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5.1%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금리 인상 컨센서스 이룬 건가요? 이게 충분히 제한적으로 긴축적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연준이가 최종 금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이용해서 통화 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용 상황을 좀 더 타이트닝 해야 될까 항상 검토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금리 인상이구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가장 핵심은요. 좀 더 2%대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타이트한 신용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불확실성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고요. 또 이 영향이 언제쯤 발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목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당연히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인플레를 2%대로 기록하겠습니다. 달성하겠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첼 시거 씨. Hi, Chair Powell. 안녕하십니까 Rachel Siegel from 의장님.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Thank you for 포스트의 taking my 레이첼 questions. 시걸입니다. 발언 I know 기어주셔서 we've talked a bit 감사합니다. about how Silicon 아시다시피 Valley Bank 실리콘밸리 was 은행에서 unique to certain sectors 굉장히 of the economy. 독특한 There's 사례다라고 also growing 말씀하셨는데 concern that 그럼에도 their 불구하고 financial 점차 많은 stability 사람들이 risks 금융 from the real estate 안정성 market 일행 and loans that will 불안성이 begin to 이루어지면서 roll over later 이 this year and next. 상업적 And then 부동산 시장도 smaller 영향을 regional 받고 banks 있다. also 그리고 disproportionately hold those 작은 loans. 은행 같은 Is there a 경우에도 risk that could 이러한 mimic the 부채들을 kind of 많이 안고 what we saw 있는데 with SVB 그러한 to banks that 실리콘밸리 disproportionately 은행이 commercial 전체적인 real estate? 은행으로 좀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업용 금융시장으로 번져갈까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회복성이 굉장히 좋아서 자본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단독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준이랑 별도로 FOMC가 조사를 하겠나요? 그럼 좋겠죠. 100% 그런 독립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기꺼이 할 것이고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에드워드 로렌스이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려운 난제이죠. 그렇다면 재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플레를 좀 더 빨리 낮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요. 재정 당국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는 재정 정책을 그냥 정말 우리 문 앞에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라고 다양한 모델을 구현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연준이의 역할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 임무, 사명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플레 2%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폴로업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인플레가 더 지속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세요. 지금 지출을 할 때 어떠한 충동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죠? 코로나 때 정말 높았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지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플레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닐 어윈 씨. 안녕하십니까. 엑시오스의 닐 어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 내 실리콘밸리 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조치가 취해졌는데 첫 번째로 왜 이 은행이 말씀하신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야 됐나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로 연준이 현재 예금보호공사와 함께 보장을 하고 있는데 예금액을 1,430억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하는 정책과 맞아떨어지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13.3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13.3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호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브릿지 뱅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보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Thank you, Chris 감사합니다. 크리스 레가이고요. AP 기자입니다. SCP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성명서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종착점에 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아직도 너무 높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손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만약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는 신용이 계속 긴축되는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를 봤었을 때, 노동시장의 수요를 봤었을 때, 인플레 상황을 봤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가 어떻게 바뀔지 노동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할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를 2%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타이트할 것인가, 그러면 할 것입니다. 네, 카이 씨.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뱅커의 카이 캠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대차 대조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장님께서 금융시장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대출 창구를 얼마나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지급 준비 잔고의 전체적인 가용도와 그리고 분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은행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양적 완화와 양적 확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 동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이 유동성 공고를 보면은 저희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것과 좀 다릅니다.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책 스탠스를 바꿔서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반면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 특별 유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복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신용 긴축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급 준비 잔고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잔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대차 대조표가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수동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다 재반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변화가 있다면 여러 대비를 할 텐데 그런 판단 근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카타리나 이거 블룸버그 뉴스에서 왔습니다. 1월 달 그리고 2월 달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이 회의록을 봤더니요, 이런 토론을 했더군요. 비금융기관들의 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실현되지 않은 금융 포트폴리오의 손실에 대해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비금융기관의 런,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연준이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나요? 분명히 미리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더라면 금융기관의 사태를 막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몇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저희는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또 계속해서 목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해치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향이 주겠죠. 그리고 이거 놀랍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제 공개적인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감독팀이 구성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금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부의장 보호가 실시하고 있는 검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고 어떠한 정책을 채택을 해야지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또 앞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뱅크런의 속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너무나 다른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어떤 규제 당국 혹은 어떤 감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금융이나 감독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알았나요?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러한 검사를 했었었나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이먼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늘 두 번이나 모든 그런 저축액이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보장이 모든 저축액에 보장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10억 이상의 그런 자산들이 다 지금 실패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 멀쩡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시다시피 저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금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금자들 역시도 그런 예금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렉 러비고요. 마켓워치에서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리콘밸리 주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SVB 은행과 관련돼서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크레딧 스위스 합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어때요? 혹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나요?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합병되고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거는 스위스 정부가 했던 일들입니다. 저희는 그냥 스위스 정부가 하는 일을 계속 주말 동안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 정부 쪽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또 크레딧 스위스가 USB에서 인수된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시장이 이걸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사하게 인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주 중반 정도 됐는데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니콜 씨.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CNN의 칠일 니콜입니다. 말씀하신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은 FOMC에서 실업률이 4.5% 정도 올해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하신 거는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완화되면은 그리고 상황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면은 노동시장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확실성이 많은 예측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를 반추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은행에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다시 완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 예상치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변화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본을 투자하기도 어렵고 경제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급적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5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경제로 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실업을 계속해서 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눈덩이처럼 계속 붉어지는 그런 영향 기대하지 않나요?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것은 비선형적으로 생깁니다. 모델도 없습니다. 경기 모델을 돌린다고 해서 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선형적으로 생깁니다. 어떻게 생길 것인가, 언제 쓸 것인가 전혀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큼 지대한 영향이 있나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는 인플레를 인하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물가 안정, 인플레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견실한 노동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뭐 아마 5개 중에서 4개 정도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견실한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이렇게 높았던 것도 정말 드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또 그거에 결어서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확장이 있었습니다. 고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미국 역사상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셨겠지만요.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건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에서 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진 씨,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뉴스의 진영희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난 2주 동안의 동향을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잠재적으로 미국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지금 너무 최근에 이러한 일이라 어떤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만약에 오래 지속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 긴축이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용도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는 낸시 마셸이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금융기관들 과연 몇 개가 현재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대상인가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금융기관 몇 개나 있나요? 몇 개 있냐고요? 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아주 진지하게 규제 당국에서 즉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한 6개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심각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행들이 과연 진지하게 지금 모든 법규들을 지킬 것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바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법규를 다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실하게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부의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할 거는 아닙니다. 네, 혹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 검토는요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부의장님이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스템 전부 다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과 관련돼서 그리고 금융기관과 관련돼서 지금 부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네, 제니퍼 씨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후판에서 오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의장님 보시기에 지금 금융시장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신용이 더 비싸진다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신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인하가 이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의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요? 아직까지는 대차대조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나눈 바가 없습니다. 아직 논의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시 만약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을 어떻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만약에 신용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인하로 이어질까요?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요? 금융시장의 상태가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고 기존의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지표를 보시면 보통 에퀴티라던가 아니면은 금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대출 여건은 많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은행의 대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긴축이 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긴축이 얼마나 심할 것이고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이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간 동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도 그리고 지속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거시적인 효과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신용 긴축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인하는 최고의 상황으로 펼쳐졌을 때만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 감사드립니다.